당신의 부서는 어디입니까? 어떻게 알려야 할지 모른다면 커뮤니케이션실은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함께할지 망설인다면 사회공헌실은 지도가 될 것이고, 정부까지 신경 써야 하는지 묻는다면 대외협력실은 대답이 될 것입니다. CR본부 없는 포스코는 없습니다. 포스코의 베이스가 되다. CR본부. 네, CR본부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R 뉴스데스크 윤승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아름입니다. 2013년이 이제 채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CR본부 가족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잘 보내셨는지요? 윤승규 씨야말로 올 한 해 정말 잘 보내지 않으셨나요? 저요? 네, 이번 주에 결혼하시잖아요. 저 결혼하죠? 예, 결혼해요. 예, 죄송합니다. 잠깐 잊고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저 장가 갑니다. 12월 28일 토요일 오후 2시. 네, 사적인 홍보는 거기까지 자제해 주시고요. 죄송합니다. 네. 올 한 해 우리 CR본부에는 어떤 흥미진진한 일들이 있었을까요? 10가지 뉴스를 통해 한 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이순신 구국의 길을 함께 걷는 신난중 캠프가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3박 4일 동안 광양제철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광양제철고 282명의 학생은 진주에서 해남까지 총 620km의 구국의 길 중 40km에 달하는 도보 코스를 한 명이 열애 없이 완주하였습니다. CR본부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국내 최초로 열린 최대 규모의 이순신 구국 행적 답사 프로그램입니다. 청소년들은 이 길을 걸으며 이순신 장군의 도전의식과 국가관을 체험하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제가 알기로 윤승규 씨가 네. 이순신 구국의 길 신난중 캠프 실무 담당자라고 들었는데 네. 진행하면서 어떠셨나요? 무엇보다도 그 미래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젊은 학생들을 또 그 이순신이라는 민족의 성웅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포스코의 브랜드를 알릴 수가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물론 좀 중간중간 힘든 일도 많았는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가슴 뿌듯한 경험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들었는데요. 네. 네. 다음 뉴스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입니다. 2013년 한 해 누구보다 바쁜 일정을 보낸 팀은 역사관 파트입니다. 역사관 지킴이 최경주 기자가 주요 뉴스를 정리했습니다. 개관 10주년을 맞이한 올해 역사관은 누적 관람객 90만 명을 돌파하며 국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박물관으로 거듭난 한 해였습니다. 역사관은 개사년 첫 관람객 환영 행사로 역동적인 출발을 했습니다. 또한 포스코 창업과 건설 과정 등 역사적 순간들을 더욱 생생하게 전하기 위해 대대적인 리뉴얼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한편 7월 3일 개관 10주년을 맞아 포스코 전현직 직원 5만 2천여 명의 직봉과 이름을 새겨넣은 포스코인의 혼 조형물을 제막해 직원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해설사원 채용에서 정창화 상무님이 면접관으로 열정을 보인 가운데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해설사원들을 선발하여 관람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누적 방문객 100만 명 시대를 맞는 2014년 역사관은 사랑받는 포스코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CR 뉴스 최경주입니다. 포스코 역사관의 변화된 얼굴이 참 반가운데요. 특히 역사관의 해설사분들이 미모와 지성을 겸비했다고 하니 저도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일단 사람 찾기를 통해서 이 카톡 친구 등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기요. 5일 뒤에 결혼하시는 분이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야, 5일 뒤에 결혼하니까 이러는 거죠. 좀 이해해 주세요, 매니저님. 안 돼. 이른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소셜미디어가 올해 여러 번 사고를 쳤습니다. 어떤 사고를 쳤는지 소셜미디어 추진 파트의 문병걸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 소셜미디어 올해 정말 사고 많이 쳤는데요. 먼저 헬로 포스코 블로그 누적 방문자 수가 180만 명을 넘어섰고 페이스북 팬수는 1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타기업 대비 7.5배 빠른 속도인데요. LTE급 고속 성장 중인 포스코 소셜미디어는 사내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사내 블로그 포스코에는
하루 평균 4,500명 이상의 포스코 패밀리가 즐겨 찾는 소통 공간으로서 회사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하고 임직원의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나누는 참여의 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러한 포스코 소셜미디어 활동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8월에는 대한민국 SNS 대상 기업 부문 종합대상을, 지난 11월에는 한국 PR 대상 디지털 부문 최우수상을 거머쥐는 등 최고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CR 뉴스 문병근입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포스코의 홍보를 위해 최전선에서 총을 들고 싸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죠. 바로 언론 홍보 담당자 여러분들인데요.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언론 홍보 파트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이상춘 그룹장님을 특별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네, 그룹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 1년간 아주 여러 이슈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난 한 해는 좋았던 것보다 아쉬웠고 힘들었던 기억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좀 깔끔하게 언론 홍보를 못한 것 같아 죄송하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KBS 다큐격장이라고 주말에 방영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우리 전 직원들이 맡은 바 업무를 나눠가지고 힘을 합쳐서 만든 프로그램이었는데 그것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 그 왕년에 이성 친구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았을 것 같은 직원에 아주 당당하게 1위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뭐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시나요? 어딘가 뽑힌다는 것은 대단히 기분 좋은 일이긴 한데요. 지금 이제 결혼해서 한 20년 가까이 살다 보니까 그런 기억이 가족이나 이런 데에서도 크게 칭찬받을 일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고맙습니다. 왕년에 뭐 인기가 아주 많으셨다고 하니까요. 네. 네, 이제는 정말. 사모님께만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봐요. 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박수 치면서 마무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뉴스입니다. 포스코의 사랑 나눔 온도가 96도를 넘어섰습니다. 그동안 연간 봉사 시간 36시간으로 이미 국내 최고 수준의 나눔 활동을 전개 중인 포스코 직원들이 금년에는 급여의 1%를 나누기 시작해 그 참여율이 96%에 육박했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사회공헌실의 양지원 기자가 전합니다. 2011년 10월 포스코 및 출자사의 임원과 부장들이 자발적으로 전개한 1% 나눔 운동이 일반 직원에게까지 확산되면서 현재 전 직원의 96%가 참여하는 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지난 11월 설립된 포스코 1% 나눔재단은 내년부터 스틸하우스나 모듈러 하우스를 활용한 복지시설 건립 및 해외 지원 사업 또는 전통 문화예술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포스코는 1% 나눔재단을 통한 사회공헌 사업의 기부자인 임직원들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설문조사를 실시해 기부한 직원들과의 소통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향후에도 포스코는 임직원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사회공헌 사업을 기획하고 아이디어 및 의견을 나누는 소통 공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CR 뉴스 양지원입니다. 여섯 번째 뉴스 전해드립니다. 포스코 봉사단이 올해로 창단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2003년 창단한 포스코 패밀리 봉사단은 현재 전국 포항, 광양, 서울, 인천 등 4개 지역에서 운영되며 연 2회 대규모 연합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진정성 있는 봉사활동 결과 포스코 지역협력평가 및 호감도 지수는 2000년 58.6점에서 지난해 70.6점으로 상승했습니다. 올해 포스코 패밀리 봉사단은 창단 10주년을 기념해 For a Better World 라는 슬로건을 정립하고 지역사회, 글로벌 인재, 지구환경, 다문화, 문화유산의 5가지 중점 영역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일곱 번째 뉴스입니다. 회사를 위해 불철주야 일하시는 직원 여러분들을 위한 서울 지역 복리후생시설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먼저 저출산 해소 정책에 동참하고 직원들이 육아부담 완화와 업무 몰입도 제고를 위해 직원 자녀용 어린이집을 확장 개원했습니다. 기존 128평이었던 어린이집이 239평으로 확장되면서 무려 111평이나 넓어졌다고 합니다. 수용 인원 또한 60명에서 98명으로 늘어나 더 많은 직원들이 자녀들이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좋아졌네요.
어린이집 이외에도 건강증진센터 또한 확장되었다고 합니다. 기존이 60평에서 120평으로 크기가 2배나 늘어났고 물리치료실과 힐링센터를 신설하여 직원들에게 질 높은 근무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8번째 뉴스입니다. 포스코 패밀리가 착한 기업 문화마저 선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성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1년 포스코는 포스코 경영연구소와 공동으로 국내 최초 그룹사 CSR 진단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사회, 파트너, 투자자, 고객, 직원 환경 등 총 6개 분야를 진단하는 이 프로그램에서 포스코는 올해 76점을 획득해 3년 만에 7점 상승이라는 우수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국내 최고의 CSR 투자기관인 서스틴베스트 평가에서 포스코 패밀리는 국내 CSR 1위 그룹으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2013년 9월에는 국제철강업계 최초로 9년 연속으로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지수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9번째 뉴스는 대외협력실과 관련된 뉴스입니다. 특히 올 한 해는 공정거래의 중요성이 많이 부각된 한 해였는데요. 관련하여 공정거래 지원그룹이 임태국 매니저님을 모셔보겠습니다. 태국 매니저님, 사우디캅. 올 한 해 공정거래와 관련된 이슈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고 또 어떤 대응들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2013년도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큰 성과라고 하면 저희 회사가 검찰 조사 결과 담합 혐의로 무혐의가 됐다는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저희 임직원들이 항상 묵묵하게 정직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합 결과가 큰 교훈을 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가까이서 뵈니까 이목구비가 유독 이렇게 뚜렷하셔가지고 굉장히 예. 좀 다소 불공정하게 생기신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 본부장님께서 저만 보시면 아랍 쪽으로 조상이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상당히 그 아랍 왕자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농담 삼아 제가 그 귀화했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 몇 분 계신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면 저희 가족들은 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자라고 있는 한국 국민입니다. 네,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어 이름이 타일랜드임인가요? 타일랜드? 태국이니까 왠지 영어 이름도 타일랜드일 것 같은데. 윤승규 씨, 제가 아주 승규 씨를 그 파리징으로 해서 아주 이렇게 우대를 해주고 있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곤란합니다. 네, 대망의 마지막 뉴스입니다. 올해는 유독 저기서 맡고 계신 윤승규 씨를 비롯해서 CR본부 직원들이 결혼식이 많았었는데요. 희한하게 황은현 부사장님께서 CR본부에 부임하시고 나서부터 결혼과 출산 같은 경사들이 본물 터지듯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첫 스타트를 끄는 커플은 충격 그 자체였죠. 커뮤니케이션실 조우현 씨와 사회공헌실 이성혁 씨가 국정원도 모르게 비밀리에 사귀다가 마침내 6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커뮤니케이션실이 정진숙 매니저와 김신혜 씨가 똑같이 6월이 신부가 되었는데요. 얼마 전 11월에는 CR본부의 최장신 정용민 씨가 미모의 고등학교 선생님과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5일 뒤죠. 12월 28일에 윤승규 씨가 남자들이 로망 스튜어디스 분과 결혼을 하면서 올해 말 6명이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딸이면 오빠를 닮으면 좋겠어요. 저를 닮으면 좋겠어요. 아들이면 우현 씨 닮아야 되나요? 오빠를 닮으면 저를 닮았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오빠는 닮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커플 탄생에 이어 아기 탄생도 참 많았습니다. 장홍영 매니저의 둘째 아기가 탄생을 했고요. 황효성 매니저의 2세도 곧 탄생할 예정이며 앞으로 6개월 사이에 탄생을 준비하고 있는 아기도 3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괜찮아요?
별로 안 괜찮습니다. 네. 여기에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과 전입사원들도 참 많았는데요. 너무 많아서 일일이 호명은 못 해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이 마지막 초대 손님은 이런 커플 탄생과 아이 탄생 같은 좋은 소식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솔로를 고집하고 계신 홀로 김주성 선생님을 모시고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거꾸로 앉으시면 같은데요? 조심하시고. 죄송합니다. 네, 김주성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죠. 노경협의회 커뮤니케이션실 협의회 근로자위원 겸 대표님이시죠? 예.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네, 영광입니다. 네. 자, 김주성 위원님은 왜 계속 솔로를 고집하고 계신 건가요? 많은 분들께서 좀 궁금해하고 계실 텐데, 좀 시원하게, 네, 명쾌하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아직 제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기에도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위원으로 선출되면서 직원 여러분들까지 돌봐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솔로로 계속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허락하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이번에 포스코 신문이 1000호를 발간한다고 하는데 감회가 어떠신가요? 예, 저희 포스코 신문이 이번에 지령 1000호를 발간했는데요. 지난 20년 동안 회사 내외 대표적인 소통기구로서 쉴 새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 20년 달려오기까지 여러모로 성원을 보내주신 독자 여러분들과 포스코 패밀리 임직원 여러분들께 포스코 신문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치 손인석 팀장님이 앉아 계신 것 같은 그런 멘트를 하시는. 네, 김주성 위원님은 이제 입사한 지 2년밖에 안 되셨는데, 위원님도 되시고, 또 곧 있으면 포스코 신문이 또 1000호도 발간하고, 여러모로 봤을 때 복덩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자친구 없으신 것 빼고는 모든 조건이 좀 완벽하신 것 같습니다. 뭔가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한 명의 여자친구는 없어도 여자친구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꽤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중에 한 명이 요즘 유행하는 상속자들의 박신혜 씨를 좀 닮았습니다. 신신혜 씨 닮은 것 같은데요? 세상은 요지경 신신혜 씨? 네, 진짜 요지경 속이네요. 네. 네. 사진 감사합니다. 포스코 신문 1000호 발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CR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어요. 이게 박신혜, 신신혜 같은데 아무리 봐도 사진으로 맞나요? 제가 소개시켜드릴게요. 박신혜 닮은 사람.